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의 박지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그녀의 혹은 그의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속마음만 알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가끔 사실 저는 좀 너무 남한테 치중된 리딩은 사실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별을 해도 사랑을 해도 연애 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라도 내가 일단은 바로 서야 뭔가라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나를 조금 더 항상 어떤 리딩이든 그 남자의 속마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나의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딩을 좀 하는 편인데 가끔 개인 리딩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많이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나지만 가끔은 궁금할 수 있겠다. 가끔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그래서 막 무조건 막 누군가가 안 좋게 살길 바라는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누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연인이 됐건, 뭐 지금 연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지나갔던 나의 지인이 됐건, 뭐 떨어져 있는 가족이 됐건, 다 상관없어요. 뭐 언제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됐건, 뭐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대상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런 리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분이, 아,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 여러분이 가볍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5장의 카드가 있고 번호를 놓아 드릴게요. 번호 골라주셔서 타임라인 선택하시면 리딩 바로 시작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봐주세요. 2번, 5번, 1번, 4번, 3번입니다. 자, 골라주셨으면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조금. 자, 그러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리딩을 시작을 할 건데,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이 소주제가 나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과거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누군가, 그쵸? 1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과거의 여러분과 어떤 사이였는지를 알아보는 카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그분이 어떤 사이였는지, 이분이 도대체. 자, 과거를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뭔가가 되게 두 분이 합의점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엄청 고집이 세고 한 사람은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설득하려는 자와 설득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어떤 이런 느낌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두 분의 성격 차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한 좀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두 분은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성격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뭔가가 말 한마디를 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뭔가가 있었을 때 조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굳이 이렇게 따지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들 그냥 다 좀 보자면 느껴지는 것들이나 한쪽은 이제 물에 성질이 좀 강한 사람,
한쪽은 좀 이렇게 흑의 성질이 강한 사람. 뭐 별자리라고 하더라도 되게 좀 상반되는 별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개자리 정갈자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개자리 정갈자리는 둘 다 물의 별자리잖아요. 그쵸? 물의 성질이고. 그러니까 뭔가 성질이 좀 다른 두 조합이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뭔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포용하고 배려하고 융화하려고 하고 융화되려고 하고 섞어지려고 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타협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한쪽은 그 뭔가가 좀 안 되는 타협이 안 돼요. 일단은 두 사람 자체가 타협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한쪽은 또 이제 너무 본인의 가치관이나 소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뭔가 여러분과 이 사람의 과거 인연은 좀 그러하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좀 성격 차이가 좀 확실히 두드러지는 스타일의 사람 두 명이 만난 것이다. 그러고 지금 현재 그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사이인지 현재 중요하죠. 현재 여러분과 그분이 어떤 사이인지를 보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관계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가 이 과거에서 발전됐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보면 조금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따로 놀고 있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서로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건드리면 다친다. 이 영역을 분명히 침범하는 순간 뭔가가 날라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의 어떤 사이가 뭐 현재 진행형일지 아니 과거에서 완전히 끝난 사이일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겠어요. 그치만 이 사람과 여러분은 아마 같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좀 이렇게 서로를 되게 좀 예의주시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 한 명을 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진작에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이제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욱하게 되면 어떡하나, 화가 나서 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나, 뭐 이러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서로가 그래 서로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뭐 과거의 인연이었던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뽑았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무서워요, 살짝. 사실 성격이 이게 막 좀 흐물흐물하고 무던하고 스무스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저 사람이 뭐 그립고 뭐 어떻건 간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포인트에서 내가 선을 넘는다거나 서로가 뭔가 조금 이 이상을 조금 더 한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둘 중 한 사람은 확 폭발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도 잘 알아요. 지금은 서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건드리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일상 속, 그쵸? 일상을 좀 보고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전차, 템퍼런스, 여사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과 이분 사이에서는 뭔가 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무섭다거나 좋은데 밉다거나 좋은데 싫다거나 생각나는데 어쩔 땐 그립다가도 어쩔 땐 막 생각나는 게 막 막 그 조금도 생각나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그죠? 그 진짜 진절머리 난다라는 그 단어가 좀 딱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좋은데 진절머리 나고 진절머리 나는데 그립고 그래도 이런 사람밖에 없다 싶고 그러다가 진짜
진짜 이런 사람이랑은 아닌데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상을 좀 보자면 이 사람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속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 감정적인 면을 좀 같이 볼 건데 이따가 속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보여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떤 직업이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해요. 이제 사무실에 오건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게 되는 직업이 있고 아무렇지 내가 지금 엄청 속이 난리가 났어. 표정 관리가 조금 안 돼. 근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직업이 있어요. 내가 고객을 1대1로 상대를 안 한다거나. 그죠?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범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이 완전히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하는 일은 그때라도 잠깐 잊을 수라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본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 안 좋은 것들이 방해가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는 어떤 환경이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되게 떨어뜨려주는 환경이기도 해요. 이분이 아마 직위나 위치가 조금 있던 그냥 일반 뭐 내가 그냥 너무 존재감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자신감이나 뭐 자만심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은 있겠고 나르시시즘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일상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우러러보고 있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있고 나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연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 나의 감정을.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어 만약에 현재 여러분과 어떤 연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여러분과의 연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 지나간 연인이던 누가 됐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일상이 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려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다거나 누굴 만날까를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뭐 등등 뭔가 이 사람이 복잡할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일상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흘러가려면 본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본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도 그래요. 모두가 이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자, 이 사람의 그런 감정선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선들을 조금 더 보자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선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벌써부터 이제 데스카드 나오고 있고 그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까지 나오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속마음이나 감정들 좀 감정선 이런 본인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이분이 제가 복잡할 거라 그랬죠. 여러분 죽음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같이 떠 있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선택 앞에 있거나 결정해야 되는 순간 앞에 있거나 본인의 많은 환경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싹 변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잡할 수밖에 없죠.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그만두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도전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로 그쵸. 그리고 확실히 끝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지금 허무함을 느낄 겨를도 없어요. 이분은 지금 슬픈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본인이 그냥 내가 마치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를 누군가가 조정해갖고 살아가는 느낌처럼 정신이 없을 거예요. 되게 설레이면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설레이면서도 너무 슬프면서도 이 극과 극의 감정을 다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그래서 아마 엄청 중대한 어떤 결정 앞에 있을 것이다.
중대한 결정 앞에 있을 것이고, 선택지 앞에서 본인의 이 선택 하나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전반적인 어떤 이런 지금 시기에 딱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제2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있다거나, 완전히 누군가의 관계를 다 끝낸다거나, 다시 새 출발하고 싶다거나, 뭔가 이런 느낌의 그 시기쯤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엄청 복잡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원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새 출발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이 시점에서 그 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거는 단순한 감정은 확실히 아닙니다. 엄청 복잡할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쁘기만 할까요? 기쁘면서도 눈물 나는 게 아마 지금 이 상황일 거예요. 눈물 나면서도 기뻐야 하는 게 이 상황일 거고. 그러면 1번 여러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지금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분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볼게요. 그죠. 감정이 아주 깊은 사이였어요. 많은 것들을 나눴을 거고, 감정적으로 많은 걸 공유했을 거고, 그죠? 근데 어떤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나 어떤 사건이나 전개가 엄청 예상 밖에 전개로 흘러갔다거나 계획에도 없던 이별을 하게 됐다거나 누군가가 뭐 진짜 사실 이건 뭐 양쪽 다 배신감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배신감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분이 갈라서게 된다거나 그죠. 예상치도 못한 변수인 것은 확실해요. 이런 걸로 인해 여러분의 관계가 깨졌을 확률이 높다. 연인 간의 관계라고 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제너럴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고 가고 싶지만, 이분들은 좀 연인의 어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은 연인 관계였을 것이다. 어떤 우리가 그쵸 미래까지 계획을 했을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서로가 너무 좋고 애틋하고 했다면 되게 많은 것들이 통했을 사람이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렇고 아주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거고.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나버리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사이일까요? 그쵸. 여러분하고 이분이 지금 어떤 사이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고 연락을 해볼까 말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뭐 상대방이야 여러분에게 뭐 네가 내 꿈에 나왔다 이런 말을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치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이건 사실 이 정도면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도 이건 사실 얘도 내가 꿈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가 조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가. 연락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두 분은. 그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일지, 두 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완전히 악연으로 전향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아, 연락을 해볼까 말까. 얘랑 연락하게 되면 이러는 거 아닌가. 내가 연락했는데 얘가, 막, 나를 매몰차게 내치거나 이러면 내 자존심에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내가 얘를 차단을 했다가 차단을 풀었는데, 차단을 푸른 거를 다시 보고 내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냥 별의별 생각 있죠, 여러분.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들 있죠. 그런 걸로 한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한 사람은 계속 그냥 생각이에요. 오늘도 꿈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하물며. SNS 보고 싶지도 않아서 차단을 했건, 보면서도 화가 나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연락을 할까 말까를 두고 엄청 고민했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연락을 할까 말까를 두고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런데 라고 해도 상대방이 안 그럴 거야. 걔는 냉철한 사람이고 되게 칼 같은 사람이고 내가 정이 떨어진다고 했고 나랑 그렇게 욕을 하면서 끝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하고 끝났기 때문에 전혀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번복하지 않을 거야. 곧대로 하나의 생각만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이분도 똑같아요. 불안함의 차이일 뿐, 불안함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이 어떤 마음의 약함, 마음의 단단함 이런 것의 좀 차이일 뿐이더라도 양쪽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의 일상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의 일상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잠시만요. 이거는 감정에 대한 카드인데, 감정에 대한 카드가 먼저 나왔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카드가 나왔죠?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이 사람의 일상.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 마음을 다 잡고 가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사람이 지금 일에 엄청 빠져있는 사람이고, 일에 빠져있다기보다는 어떤 목표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전진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이분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 그리고 돈 버는 거에 거의 그냥 미쳐 있을 정도로 돈,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있죠. 그 정말 사실 내가 속이 너무 허무할지언정 나는 너무나 이 허무하고 회의감 들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이 외로운 어떤 이런 감정들을 주체를 못한다 그래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 자체가 본인이 꽉 잡고 가야 돼요. 본인이 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손에 여러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고, 이 사람 손에 여러 사람들의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이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을 꽉 잡고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또한 굉장히 확실하죠. 이 사람 돈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에 굉장히 괜찮다고 봤던 거는 되게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어떤 이런 마음의 순수함, 마음 감정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런 선들, 섬세함, 나와 굉장히 많이 통할 것 같은 마음들, 이런 거였겠지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돈만 보고 가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하겠다. 나는 그냥 지금 사실 내가 지금 이 사사로운 감정들 하나하나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애 말고 나는 일을 선택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 적성에 맞고 뭐 내가 편안하고 뭐 워라밸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분은 현실적인 거, 내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내 돈으로 살아야 되고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돈으로 뭔가 좀, 그러니까 거의 좀 보여주기 식의 생활을 많이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누군가 뭔가를 나누는 어떤 생활보다도 보여주기 식의 생활. SNS 들어가 보면 뭐 그쵸. 일단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볼게요. 보세요. 똑같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거라 그랬죠. 똑같잖아요. 이 상반된 카드들을 보세요. 아주 여유롭고, 굉장히 나는 자비롭고, 막 이런 불안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다가도 본인의 이런 예민함,
불안함, 이런 것들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시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외의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한테서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을 것 같고, 그게 아직까지도 지속될 것 같거든요. 뭐 본인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혹은 아 얘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나, 뭐 내가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얘가 뭐 딴 사람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잊으면 어떡하나, 뭐 등등. 아니면 아 그래 뭐 잘 살라고 해 이랬다가도 아 나한텐 진짜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진정한 사랑, 순수하게 감정 하나만 두고 볼 수 있는 사랑 나한테 없는 걸까? 막 그냥 별의별 생각에 이 사람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양가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음.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싶겠죠. 보여주기식의 삶을 산다는 거는 좀 확실히 느껴져요. 남들 앞에서. 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남들은 이 사람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맨날 불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에 대한 느낌으로도 힘들 수 있는데 돈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이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나 이거 다 떠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직업이나 내가 돈 버는 거나 내 위치나 내가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나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는데 어떡하지? 한순간에 다 잃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 안 볼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분과 과거의 여러분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좀 볼게요. 한쪽은 불같고, 한쪽은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과 추진력의 갑이 만난 거죠. 속도, 씀씀이, 많은 것들이 달랐을 거예요. 이분들은. 음,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많이 달랐을 거고,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답답해 했을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한쪽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사이였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현실적인 상황에 조금 쉽게 대입을 해보자면, 한쪽이 한쪽을 짝사랑하는 경우였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한쪽을 계속 간을 보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어떡하지? 언제 고백하지?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사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썼다, 한쪽은. 한쪽은 뭐 거의 사실 한쪽은 사실 개의치 않아요. 한쪽은 여러분이나 그분 중에 한 분은 개의치 않아요.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오늘 만나고 내일 안 보든, 다음 달에 연락을 하든, 카톡을 일십을 하든, 대답을 안 하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전화를 안 하든 신경을 안 쓰는데, 한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거에도 신경을 엄청 썼던 그런 사이예요. 왜 일이 안 사라지지? 일이 사라졌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사이. 그래서 이 사이가 좁혀졌을까요? 이 사이가? 과거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꼭 짝사랑이라고만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닐 거고, 두 분이 연인 사이였다 그러더라도 이건 한쪽을 굉장히 좀 따라가는 스타일의 연애를 했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데이트 코스도 계획하고, 한쪽이 아니면 헤어지는 것도 딱 단칼에 결정을 했다거나,
한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그쵸. 한쪽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데,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데, 한 사람은, 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아, 너랑 나랑은 아니다. 혹은 아니면 뭐, 너랑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갔을 수 있는 거고요. 한쪽은,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자. 라고 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사이일까? 여러분과 이분이. 지금은 여러분과 이 사람이 어떤 사이일까요? 현재. 지금도 보면 상반되죠. 많이 상반돼요. 응? 한쪽은 가자. 가자. 그래. 막 전진해 나가고, 한쪽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짝사랑이다, 뭐 아니면 뭐 한쪽이 한쪽을 밀어붙이는 관계였다, 뭐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이게 안 좋은 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다를 뿐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한쪽한테 여전히 막 푸시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고, 한 사람은, 아, 그래도 조금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가야 하지 않냐. 상황적으로도 신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결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쪽은 급해요. 사실 성격이 급해요. 한 사람이. 상황이 급하던 성격이 급하던 급하고, 한 사람은 많이 신중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지금 이분의 현실적인 상황의 차이가 갭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 쪽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한쪽에서 푸시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맞춰주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요. 맞춰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 사람은 아직도 별 생각이 없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는 않다, 이 관계에서. 두 분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일상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일상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의 일상. 조금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 연인 사이나 썸을 탔다거나 짝사랑이든 뭐든 뭔가가 연인의 어떤 교류가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져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연인이었을까 싶은 어떤 이런 느낌들이 지금 딱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확실히 여러분과 이분이 엇나갔었을 방향이 조금 보여져요. 엇나간 거예요. 두 분은 삼각관계에 있었거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건, 이 사람이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건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건 삼각관계에 있었거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형국이 됐거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참아주거나,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약속도 안 하고 계속 하염없이 날 기다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벌써부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내가 얘를 버리고 얘한테 가야 되나? 내가 얘를 수습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둘 다 그만 만나야 하나? 그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이 사람도 보면 속 시원하지가 않은 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연애가 안 돼요. 편하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있는데 여러분과 만났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상대에게 뭐 배우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나한테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이 두 분이 지금 같이 얽힌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린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다, 삼각관계랑은 뭐 아니면 뭐 짝사랑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차라리 다른 번호를 뽑는 게 맞겠지만, 굳이 여기서 아니라 그러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조금 더 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 사람 현실에 처한 상황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쉽게 여러분하고 쉽게 만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물러설 것도 없고 이미 내가 가기로 한 거니까 칼을 뽑고 가기로 한 거니까 난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내 갈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처럼 마음이 절대 되지가 않고 이미 보면 좌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들, 슬픈 상황들, 좌절된 상황들. 그치만 뒤에 남아있는 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실 본인이 좋다는 사람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좋다는 사람을 백날 만난다 그래도 이 마음 속에는 이게 뭔가가 계속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이성적으로 아 맞아 그래도 이렇게 가야 돼 그래도 이렇게 만나야 돼 이걸 계속 가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이질감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가는 건데 가긴 가면서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러면 3번 여러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여러분 리딩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4번 여러분의 과거 이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이 과거에 여러분과 어떤 인연이었는지,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는 카드 먼저 좀 볼게요. 누구 한 사람은 빨리 사귀자고 말하길, 빨리 나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길. 한 사람은, 조금 더, 나는 왠지 이 관계에서 너가 마지막이 아닐 것만 같기에, 너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고, 일이냐, 사랑이냐, 이 사람이냐, 당신이냐. 그죠? 이 사람과 여러분의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결정을 함부로 내리고 확답을 주기에는 한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애매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배신감으로 이어지면 정말 큰 건데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대상이 두 명이다 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 거예요. 대상이 두 명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 거지만 뭐 집이 멀리 있다거나 국제 커플이라거나 국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본가는 여기 있고 일 때문에 저쪽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여행을 갔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뜬금없이 멀리 어디를 갔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장거리 커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거리가 좀 있는 근데 이게 거리와 거리일 수 있고 연애와 일, 어떤 연애와 현실적인 상황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분과 어떤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는 상황 하나를 꼭 집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근데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꼭 확답을 받아야 돼. 나는 우선순위라는 건 없어. 일이 우선순위면 연애를 하지 말던가. 그게 아니면 연애를 하면서 일과 밸런스를 지키던가. 그게 아니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연애를 할 때는 연애에 집중을 하던가. 라는 식으로 뭔가가 조금 이렇게 한쪽은 분명하게 이 관계를 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나랑 만나던 아니던 뭔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 근데 한쪽은 계속 재는 거죠.
뭔가가 아깝죠. 그쵸? 뭔가가 아까우니까 조금 더 재보고, 뭔가가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러는 어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여러분과 이 사람의 사이. 보면, 봐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시종일관 정신이 좀 사나워요. 그죠? 정신이 사나워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종일관 이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가 지금 보면 여러분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식이 아니라 한쪽은 늘 다른 사람 챙기기 바쁘고 뭐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한쪽은 계속 그럼에도 이 사람한테 얽매이고 그럼에도 이 사람 연락 기다리고 그럼에도 이 사람 생각나고 누굴 만나도 이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고 한쪽은 너 아니어도 사실 나는 만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챙겨줘야 될 사람 많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뭐 다른 것들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감정선에 조금 치중해서 읽어드리는 리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같은 경우는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또 그렇다고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관계가 연락처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 그죠? 연락처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는 또 바빠서 막 멀어졌다가 언제는 또 이 사람밖에 없다 싶어서 엮여요, 두 분이. 그리고 또 언제는 갑자기 또 불타올랐다가 언제는 또 갑자기 싸늘해졌다가 언제는 연락해서 만나고 언제는 연락 끊어버리고 제일 친했다가 제일 멀어졌다가 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왜냐면 한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관계를 맞춰가기 위해선 그렇게 계속 한 사람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애가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일상을 좀 볼게요. 이 사람의 일상. 보세요. 챙겨야 될 사람 많아요, 이분은. 이분은 누구 한 명한테 국한되어 있는 일상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상도 아니고, 이 사람 챙겨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고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이분은 본인이 거의 그냥 뭐 엄마나 아빠가 될 정도의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이성들도 많고, 관리하기 바빠요, 이분,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한 명한테 소속되어 있고 싶질 않아요. 전진하기엔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주변엔. 일상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렇다 할 만한 여자도 없으니까, 남자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일상 속에서 지금 느끼는 감정들. 보세요. 2년이라면 만나겠지. 그쵸? 그래. 나는 지금 누구 한 명한테 이렇게 뭔가 그렇다 할 만한 마음이 아니야. 그렇다 할 만한 결정되고 확신을 줄 만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물론 나도 가끔 힘들고 공허하고 외롭기도 해. 왜냐면 딱 한 사람만은 없으니까. 그치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도 않아. 어. 이 사람 편해요, 여러분. 이 사람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불편하죠,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하겠지만, 이 사람은 정작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보면 2년이면 만나겠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이라면 끊어지지 않겠지.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산다 한들 어쨌든 뜻이 다 있겠지. 정해진 사람이라면 만나게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뭔가가 있을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러한. 이분은 굉장히 편안해요, 지금.
여러분, 사실 되게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막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 마음 상처받게 한 거면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은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정작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4번 여러분들.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5번 여러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5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를 조금 볼게요. 서로가 딱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치정의 어떤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흘러넘치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서로가 일 얘기를 한다거나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뭐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래에 뭔가 같이 함께할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한쪽이 한쪽에게 너무 기대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바란다거나 흘러넘치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서로 뭔가가 안달이 나거나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굉장히 조금 이 과거도 요 근래의 과거인지 완전히 전의 과거인지는 또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요 전반적인 이 근처에 가까운 과거를 봤을 땐 많은 것들이 좀 정리된 관계 같아요.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리가 알아서 됐어요. 조금 깔끔히 정리된 상태. 우리는 아니다라던가 우리는 갈 길을 갈 사람이라던가 우리는 같이 가고 있지만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선이 존재를 한다거나 뭔가가 과거지만 누구 한 사람이 지나치지 않아요. 이 두 분은. 그런 감정이었다. 그러면 현재 이분과 여러분이 어떤 사이인지를 봐야겠죠. 뭐 이게 연인 사이던 친구 사이던 뭐든 간에. 이분들이 과거에는 별다른 생각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지만 이미 과거에도 많은 것들이 정리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과 지금 이분은 서로가 뭐 그 과거를 생각했을 때 다시금 아파요. 이 과거가 이미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서로 갈 길을 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서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이 사람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후폭풍이 이제야 오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까지 힘든 건 아닐 거예요.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가끔 이 사람을 보고 싶기도 하고 가끔 이 사람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던가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너무 싫으면서도 연락을 기다리게 돼갖고 나 연락 오면 다신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만한 사람은 그래도 없었는데라는 생각도 든다거나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굉장히 좀 기다리고 이러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기다렸던 소식이 없거나, 그죠? 뭔가 여러분과 이 사람의 사이에서 서로가 한쪽에게 기다렸던 소식이 아닌 상처가 될 만한 소식을 들려줬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정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과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듯 보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자라고 했거나 우리는 끝이야라고 했는데도 서로 이제 살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본 거야. 네.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본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치겠다거나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거나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그 사람,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상 속, 일상이 어떨지를 좀 볼게요. 보세요. 보면, 그죠? 예상치도 못한 소식을 접했어요. 이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여러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너럴이니까. 여러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뭔가를 기다렸어요.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소식을 기다렸다거나, 여러분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를 좀 바랬다거나, 뭔가를 기다려왔는데, 이분은 예상치도 못하게 다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일상 자체가. 이 사람이 예상했던 어떤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내가 잘못 짚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쵸. 허무하죠. 회의감 들고, 나 빼고 다. 나 빼고 다 멀쩡히 연애하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결국엔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내 사람이 아닌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지금 본인이 다 이 업보를 받는 것만 같고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사이에서 뭐 누군가가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자기한테 향해 있어요, 화살이. 근데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향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나한테 치중되어 있고 내가 이걸 다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 자책을 하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립고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소식 때문에 본인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결국 내가 해놓은 잘못이 다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라면 이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잘못이 좀 있었다는 거겠죠. 본인이 놓쳤다거나 때를 이 시기를 본인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됐다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뭔가 아 그때 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했던 생각들이 이제서야 든다거나 이런 감정들이 크다는 거예요. 아, 내 업보구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오는구나. 내가 수습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되게 좀 내가 바랬던 거 그 마음 하나인데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저 넘치지 않고자 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진짜 마음 대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안 됐을 뿐더러.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게 다 그냥 나한테 향해 오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감정들을 지금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댓글은 매일 잘 읽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